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6월 달에 나와 있는 제네시스 EQ900 3.8 AWD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하나씩 비교하며 어떤 매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EQ900 3.8 AWD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13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2,700만 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럭셔리 모델들은 이 옵션 자체가 많이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옵션을 잘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맨 위에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럭셔리 모델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추방 센서, 차량 간격 유지 센서,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옵션들이 다 빠진 차량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차량부터 아마 스마트 센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2720보다는 2850에 연식도 18년 모델.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좀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색상이 짙은 회색 계열이라 색상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스마트 센서가 있는 걸 확인한 부분이 성능 기록부에 보면 맨 밑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 봤을 때 전면 부분에 스마트 센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물이 정확히 나와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스마트 센서에서 옵션을 좀 추가적으로 넣고 뽑은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 이력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 주행거리는 87,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 사후 교체는 휀다 하나만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이네요. 그래도 큰 사고는 없기 때문에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연식 괜찮고요.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했을 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서 옵션만 정확히 보고 색상만 괜찮다고 하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짧아지긴 하는데요. 연식이 떨어지고 옵션 자체가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차라리 3,070만원 이 차량을 보실 바에는 밑에 3,099만원에 65,000km 큰 키로수 차이도 없고 연식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량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스마트 센서와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이기 때문에 위에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주행거리는 위에 차량이 좋긴 하지만 옵션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이 차량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5,000km에 렌트리언이 있고 사후 교체는 마찬가지로 휀다 하나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 차 피해 1회에서 100만원 정도 아마 휀다 교체하면서 보험 이력 있는 것 같고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깔끔한 것 같네요.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고요. 원래 럭셔리 같은 경우는 또 파워 트렁크가 빠지는데 이 차량은 파워 트렁크도 추가 옵션을 넣었고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옵션으로 따지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과 옵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17년 5월 모델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내부 시트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히 깔끔해서 10만 킬로 미만대의 저렴한 금액에서 검정색으로는 매물 자체는 가장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을 계속 볼 건데요. 다음 매물은 3,300만 원대와 3,4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대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등급 자체는 더 올라가는데요. 연식이 16년 모델로 연식은 떨어지긴 하네요. 주행거리는 위에 차량하고 짧아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가 아까 추가 옵션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권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액 차이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차량을 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있으면 그때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대 같은 경우는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는 방법대로 찾아보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들은 3490의 흰색, 근데 주행거리가 93,000km, 아마 흰색 모델이기 때문에 좀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옵션이 떨어져도 색상이 흰색 부분이라 그래도 비싸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G80급이었다면 흰색이라 좀 권해드렸을 텐데 EQ900 같은 경우는 흰색을 거의 찾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흰색 때문에 금액을 높여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매물은 이제 3,800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요. 가격은 3,880에 58,000km, 연식은 18년 모델이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그리고 매입하신 분이 여기 옵션을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없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실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한번 사고부터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는 57,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는 문짝 하나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추가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뒷좌석으로 보면 뒷좌석 전동 시트라든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는 고스톱 도어가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옵션들은 다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라든지 옵션 자체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추가적으로 뒷좌석 전동 시트를 좀 추가로 넣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프리미엄 럭셔리 기본 사양에 다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상당히 풍부한 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8년 5월 모델에 57,000km,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금액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내부 상태라든지 기계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은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은 3,890에 45,000km.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색상이 파란색 모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색상은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은 4,046만원의 검정색. 이 차량은 추가 옵션도 없는데 주행거리가 88,000km, 연식도 떨어지고요.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금액도 이제 4천이 넘어가는데 시세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비싸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 이 차량도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4,100만원대의 차량들은 이제 프레스트 등급. 프레스트 등급은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4인승 시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듀얼 모니터라든지 뒷좌석 전동 시트 이런 옵션까지 다 기본 사항으로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를 놓고 보면 주행거리도 다 짧은 차량들이라 금액만 괜찮으면 어떤 매물을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39,000km짜리는 이번에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사진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요. 워낙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이나 기계적인 부분 전혀 보실 게 없이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을 차량인 것 같아요. 사고 여부만 좀 봐드릴게요. 39,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경험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연식과 금액인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제 풀옵션 모델 찾는 중에서는 상태 보고 구매하실 내용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차량 같은 경우는 51,000km, 주행거리는 살짝 늘어나긴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판금 도색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차량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신차를 뽑으신 분이 판매했을 때 기스 한 번 없이 정말 아끼면서 타신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만 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 1회에서 73만원 정도,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부가적인 설명에 기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내차 피해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한 번쯤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옵션 봐드릴 건데요. 옵션은 프레스급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트라든지 전반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은
워낙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 깔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 전동 시트라든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옵션들도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가지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5만 킬로,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밑에 세대 차량들 같은 경우는 큰 금액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 모델에 주행거리도 다 짧아서 한 대씩 비교해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EQ900 3.8 AW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이력부터 보험 이력 조회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네시스 EQ900 5.0 AWD와 리무진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